네, 이 시각 K스탁 오늘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상경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여민 멘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오프닝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이슈입니다. 워낙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뭐 재계 총수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고요. 관련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8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들어 있죠. 이게 사실은 사우디의 자본을 S-오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분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부터 얘기를 하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우후죽순으로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뭐 가치들 관심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번 달 내내 기대감이 좀 유효한 것 같고요. 네. 내일 새벽에 입국을 하고 나면 전반적인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뭐 24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머물다가 일본으로 가는 흐름이고 3년 5개월 전에 국내에 처음 왔을 때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국내 MOU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SK와 롯데 그리고 삼성을 중심으로 만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투자 계획을 160조로 발표를 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문한 이후에 기대감에 있던 전반적인 돌았죠. 인프라 네네. 중심으로 건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된 이후에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차주까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뉴스에 팔아라는 경험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화시킨 이후에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질 것 같다는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윤여민 멘토 얘기 듣고 와서 그러면 이상경 멘토가 보시는 이 빈살만 이슈 결국엔 네옴시티라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윤여민 멘토께서는 이제 내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죠.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붙었던 이제 좀 일반 혹은 뭐 테마 섹터가 저는 이제 수소 섹터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처음에 뭐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또 이제 또 개별적인 뭐 공시라든지 어떤 계약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제가 볼 때 최근에 좀 이제 붙었던 건 수소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소 섹터가 좀 상당히 이제 많은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소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SK가 좀 상당히 분주하게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뭐 빌 게이츠와 함께 이제 SMR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 신재생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지금 이제 네옴시티에 좀 붙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2월 10일 날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좀 일정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좀 한 바퀴가 도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5G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여기도 수소까지 다 붙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테마들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힘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녀간 이후에 결국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분명히 좀 옥석가리가 분명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순서대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단은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먼저 좀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일단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건설이든 철강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한 번씩은 다 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갈 순서대로 본다면 건설하고 뭐 철강주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쪽과 관련된 쪽이 먼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빈 살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애니칭 OK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꿈을 꾸는 부분에 대한 실현 그리고 여성의 운전 허용 그리고 이제 MOU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해서 이제 석유 유에 대한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우디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추고 국내에 내방을 하는데 아마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럼 정말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뭐고 순서가 뭐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인프라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관광 업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한 숫자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차주까지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휴스틸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쪽에서는 좀 수혜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게 이제 강관업체,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커다란 파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심으면서 건물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관업체들이 수혜를 먼저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아제강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세아제강 그럼 주가 흐름 보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든지 중장기로 본다든지 이런 전략을 좀 아예 제시를 해주시죠. 네, 뭐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들이 과거 한 3, 4년 동안 퍼 3배에서 4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제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해외 쪽 관련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내년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보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는 현재 자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투자에 우리가 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아제강 얘기하셨고요. 그럼 윤여민 멘토께서는 탑픽으로 고른다라면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건설주 말씀드리면서 삼성물산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그런 좀 지분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네옴시티에 이미 지금 몇 조 정도 투자를 하면서 좀 계약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을 좀 제외한 기관이 된 금융투자, 특히 외국인이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12만 원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건설주들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레고랜드 사태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 좀 대형주, 그 중에서도 이미 좀 네옴시티와 좀 연관이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이 그래도 최선호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그린 수소 공장 뭐 짓는 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같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빈살만 이제 왕세자의 방안 계속해서 시장에선 이슈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내일 들어오고 나면 그와 이벤트와 관련돼서 또 오르고 내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내일까지도 이 이슈가 이어질 것 같은데 두 분의 견해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강관업체들이 진짜 수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삼성물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수급과 관련돼서 뽑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낙폭이 과대했고 기관들이 좀 버렸던 종목들, 어떻게 버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안 담았던 종목들,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건 좀 채워야 되겠지라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상경 멘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갖고 계세요?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공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익 공매도를 대갚아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서 이자를 받고 그걸 다시 환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주 거래,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 제한을 두고 있고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계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주가 이익을 보고 이제 대부분 연말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대갚아주는 흐름인데, 현재 외국인들 전반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쪽에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최상위 종목이고 그 밑단에 호텔신라, 대부분 코로나 피해봤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LNF를 중심으로 HLB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매도를 연말까지 시점적인 부분을 앞두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연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당에 네.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마무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융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을 그동안 억눌렀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쇼커버 부분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한샘이라든지 현대리바트가 보여줬던 쇼커버에 대한 힘, 그리고 상대적으로 쇼커버를 잘 봐야 될 게 이틀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틀 뒤에 결제가 끝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연말까지 그동안에 많이 눌러왔던 공매도 업종들에 네네. 대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간 기관들 특히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들의 쇼커버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이제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은 하나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운 쪽을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하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슈를 같이 얘기해 보고 있는데 윤여민 멘토께서도 연말까지 뭐 쇼커버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뭐 보통은 이제 예전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수익률 유지하기 위한 종목 교체 뭐 이런 거에 대상이 될 만한 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 섹터하고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해운이 상당히 전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 그만큼 이제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서 좀 어떤 저가 매수인지 쇼커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하는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가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말씀하셨던 이제 뭐 가구라든지 미디어 엔터 이런 쪽도 좋겠습니다만 종목들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뭐 2차전지 내에서도 보게 되면 뭐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완전 좀 소외됐던 종목들, 최근에 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오히려 매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과대낙폭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시장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좀 다 반영이 되고 좀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향후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아예 차트 보면서 주가를 좀 봐주시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소외받은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주가 흐름 1년 SK 아이테크놀로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63%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또는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목표점을 두고 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든지 뭐 SKC라든지 뭐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라든지 셀 3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순환매가 활발하게 도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제 선순환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3분기 대부분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바닥은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쇼커버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좀 더 유용하게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유무한테 초반에서는 확실히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내년 상반기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시고 최소한 30%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회사 내로 그냥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상경 멘토는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분리막 쪽에서 주가가 상장 위에 쭉 밀렸던 거는 해외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SK온이 주는 발주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뭐 BMW 중심으로 폭스바겐까지 뭐 분리막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공장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불거졌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3분기를 필두로 해서 4분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를 밑에서 하고 있고 네.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동률이 85%까지 올라오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간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이제 검증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과 중심으로 중국이 1등이고 이제 SK가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시장 MS를 좀 가져가면서 4분기 이후에 좀 턴어라운드 해서 아마 이제 공모가율 주가가 좀 빠졌는데 좀 회복하는 시점은 빠르면은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주가가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뭐 12월부터 지금 서서히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좀 부담 없는 자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SK 하이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가가 이제 선반영하고 그 전에 미리 좀 저희가 사둔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SK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두 분 의견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공백이 있었던 종목들 또는 섹터들 이런 데 관심 가져보자라는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 관련돼서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FTA 2단계에 들어가자, 좀 조속히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FTA 한중 FTA 2단계가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문화, 그러니까 문화죠 미디어 컨텐츠가 그리고 관광, 의료 이런 분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를 주문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점검해 보죠. 윤여인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뭐 기대감, 여기도 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여기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어떤 광군제 같은 경우 상당히 조용히 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히 이런 이슈라든지 뉴스플로에 좀 많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네.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쪽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기대감보다는 좀 숫자가 찍히는 부분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카지노 섹터의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결국은 이제 무비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적에 찍히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관련된 이런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도 일단 기대감보다는 네. 사실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계속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확실히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이 좀 더 터닝라운드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앞으로 또 말 한마디면 바뀔 수 있는 게 또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럴 바에야 일본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사업을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윤여민 멘토는 주셨고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광군제 소비가 보여줬던 부분들이 중국 정부 내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긴장감을 주는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네. 소비가 받쳐주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둔화가 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에 눌러놨던 코로나의 제로 코로나 주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면 과거 처음에 화장품과 마스크 그리고 이제 먹거리 그리고 의류 마지막으로 돌았던 게 IT 가전제품까지 국내 쪽에 관련된 산업들이 쭉 돌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그나마 카지노 정도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면서 퀘스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협업을 해서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면 향후에 중국 내수가 유지가 되고
국내 쪽에서 들어가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아마 구체적으로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시진핑 3기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계속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통제가 워낙 강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3, 4년, 4, 5년 전에 중국과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 5년 뒤에 중국과의 시각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가정을 한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학령이 조금이라도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사업하던 거 막 이렇게 철수해버리고 물건 파시는 분들은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가 좀 애매해질 수는 있지만 컨텐츠 같은 부분에는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뭐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끝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대표 기업들이 결승전을 치렀고 이런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재를 하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부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중국과에 대한 부분들이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네. 같습니다. 한한령을 떠나서 그러면 윤여인 멘토께서는 엔터주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디어 컨텐츠주라고 통합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연말 되면서 이제 엔터주에 대한 주문도 앞서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수급 공백 얘기하면서 엔터주 얘기도 나왔거든요. 엔터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면 엔터주 같은 경우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게 큐브 엔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마감이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까지 좀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큐브 엔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4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좀 가장 중소형주지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이런 컴백 여기에 또 앨범 판매량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광고라든지 어떤 이제 큰 무대에서 이제 특히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매출이 조금씩은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뭐 시장의 영향에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네네. 그래도 좀 이제 먼 쪽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제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로 갈수록 좀 매력도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큐브 엔터. 다만 이제 모든 섹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터주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경 멘토하고 뭐 중국하고 상관없이 엔터주로만 그냥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면 최근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송중기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라고 하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는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 뭐 탑픽이 있다? 이건 좀 눈여겨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요? 뭐 전반적으로 엔터에 대한 투자 부분들 그리고 기관들이 탐방 이후에 레포트를 쭉 보면 ROE가 60% 나오는 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터 쪽이 차지하고 있고 네. JYP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MS를 가져가고 하이브가 보여줬던 세계적인 결과 그리고 국내 쪽 엔터가 과거에 이제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리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ROE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 현재 남아있는 게 엔터 쪽이고 이미 과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지만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3대 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이브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가 전 세계를 좀 선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기까지 뭐 짧게는 6개월, 뭐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2, 3개월 정도면은 새로 준비했던 신인 그룹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평가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이라든지 상영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가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전의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JYP를 중심으로 SM에 대한 선호도까지 쭉 이어지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를 이제는 그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경기 안 좋아질 때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하나 뽑았는데요. 그간 뭐 계속 리튬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급등하던 게 오늘은 좀 조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좋다라는 의견들 저희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종이 좀 나온다라면 이때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최근까지 좋았던 종목들 지금 뭐 좀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또 포스코 케밀 같은 종목들 좀 시세가 상당히 나왔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신고가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뭐 특히 뭐 금양이라든지 뭐 미래 나노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0%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결국 테마로서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순간 좀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셀 3사라든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퍼가 뭐 100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까지 좀 아웃퍼폼했던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밑에서 주가가 좀 이제 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네네.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PER이나 이런 수치 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는 있죠. 아까 퍼가 포스코 케미칼 100을 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한 수치니까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그걸 커버할 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떨어지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의 차이죠. 성장주들은 보통 퍼의 밸류를 막 저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테슬라나 이런 데에서 경험했으니까. 물론 테슬라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지금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 흐름 쭉 이어오면서 보유자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리튬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소화하고 이격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업체이고 포스코 계열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과거 아시겠지만 뭐 소금 강산을 중심으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5년 동안 캐파 증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재차 좀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연말까지 좀 매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네.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 자리에서는 좀 길게 보는 흐름 쪽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퍼센트 조정이라든지 뭐 이 정도면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일이 편성 중심으로 주가가 리바운딩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포스코 케밀 같은 경우에도 오일이 편성 중심인 20만 원대 초반, 20만 6천 원 정도 부분이면 충분히 오일이 편선 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가들의 견해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 분석이고 견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는 견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종합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정된다고 5일선 된다고 뭐 들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야 들어갔더니 더 빠지네라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그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상경 멘토가 뽑아오신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큐브 엔터 가져오셨어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앞서 이제 저희가 한한령과 관련된 이슈를 좀 봤는데 엔터주 하나 뽑아오셨네요. 같이 얘기 좀 들어보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어닝쇼크 선반영했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실적을 낼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큐브엔터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작년에 벌었던 영업이익을 충분히 번 그 이상에 대한 효과가 좀 발생이 됐고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벌어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기준으로 1억 뷰를 달성을 했고 70만 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N과 JYP를 중심으로 그 밑단에 있는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부터 NFT에 관련된 부분들을 글로벌 1위 업체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대가 없던 가운데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고 시청 기준으로 2,500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는 저평가 국면을 좀 탈피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큐브엔터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큐브엔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전에 고점이 24,000원까지 아마 4분기 실적 전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로스컷 기준으로는 손절가 16,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윤여민 멘토께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지금 어닝 쇼크가 좀 났죠.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지박 리콜 비용이 나면서 지금 쇼크를 기록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EU에서 전력난 해소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뭐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비용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첫 번째는 OLED 지금 OLED 같은 경우 좀 사업이 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2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31% 정도 이제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OLED 지금 소재 공장이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양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양산을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전지박과 뭐 이런 관련돼서는 분명히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파편을 좀 맞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EU가 지금 원자재법 도입을 할 예정이고 캐나다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지박 수주 지금 1.5조 정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52,000원에 손절가 35,000원 제시하셨고요. 동박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 주문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 동박은 크게 못 간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동박이다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OLED, 그러니까 IRA로 보호하려고 하는 미국이 자국 산업 쪽으로 다 끌어들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섹터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인 2차 전지. 그 다음이 OLED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미국이 또 하나의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게 아마 OLED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윤여민 멘토의 관심주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경 멘토는 큐브엔터 말씀하셨어요.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